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결혼하는 게 가장 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결혼 비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의 평균 식대가 6만 원대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비용에서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식대입니다. 하객 수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실제 인당 식대 중간 가격이 더 이상 5만 원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달 사이에만 2천 원이 올라 6만 원 선에 도달한 건데요. 전체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도 2,160만 원으로 2달 새 4%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이 가장 높았고 경상도보다 무려 3배 비쌌습니다. 네. 수도권 평균도 2,600만 원을 웃돌아 비수도권과 1,000만 원 이상 격차가 났습니다.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비용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드레스와 메이크업이 각각 4만 원가량 오르며 부담이 커졌습니다. 네, 결혼식 가게 되면 축의금이 항상 고민인데 이렇게 평균 식대가 6만 원 정도 하면은 축의금 5만 원 하기 왠지 눈치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통상 5만 원이 심리적인 기준선, 그리고 10만 원이 체면을 구기지 않는 그런 안전선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제는 식대가 6만 원대로 올라서면서 5만 원은 눈치가 좀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 평균 축의금은 9만 원으로 3년 새 20% 넘게 올랐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평균 6만 원, 30에서 40대는 10만 원, 50에서 60대는 12만 원 정도를 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직장인들은 동료 결혼식 축의금으로 10만 원이 적당하다, 이런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축의금이 이제는 마음의 표시보다는 손익 계산서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추석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국내 숙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급 호텔까지 아니어도 하루 묵는데 100만 원 이상이 넘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 남이섬 근처 한 스파 펜션은 1박에 140만 원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평소 주말 20만 원대인 걸 생각하면 7배 가까이 비싸진 거고요. 강원도 주요 리조트는 이미 예약이 마감된 곳들이 많고 인천 영종도 호텔들도 대부분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서울 특급 호텔도 남은 객실은 스위트룸이나 전망이 안 좋은 방이 대부분인데 가격은 마찬가지로 100만 원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와, 100만 원대라니 정말 헉소리가 절로 나는데요. 뭐 연휴여서 웃돈이 붙는 건 당연하다지만 그래도 유독 이번 연휴에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물가가 오른 것도 사실인데 가장 큰 이유는 여행 수요 때문입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이번 연휴에 국내외 여행을 계획했고 그중 90% 가까이가 국내 여행을 택했거든요. 이 명절을 집에서 보내기보다는 여행으로 기분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풀린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추석이 중국 국경절 연휴와 겹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요. 중국에서는 국경절에 약 24만 명의 인구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 이미 업계에서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커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연휴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여행 수요가 많다고 하셨는데 해외여행 수요도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연휴에도 공항 북적이겠죠? 맞습니다. 이미 집계치로만 보면 인천공항에 이번 연휴 동안 245만 명이 드나들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루 평균 22만 명이 몰린다는 건데요. 이번 황금 연휴 효과에다 올 여름 성수기가 다소 부진했던 기저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여기에 아까 언급했던 외국인 방한객도 겹치면서 입출국 수요가 동시에 늘어 공항 혼잡은 불가피합니다. 예. 또 여기에 변수도 있습니다. 바로 파업인데요. 오늘부터 전국 공항 노동자연대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보안 검색이나 체크인 과정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벌써 여행객들 사이에선 출국 시간보다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먼저 도착해야 한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항이 좀 북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몰린 많은 분들이 어디로 떠날지도 궁금해지는데 관련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네, 가까운 곳을 좀 선호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 일본이 1위고 대만, 베트남, 홍콩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까운 데가 여전히 인기인 셈인데요. 네. 하지만 이번
이번엔 하루 휴가를 내면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는 만큼 장거리도 많이 늘었습니다. 유럽 수요는 작년 대비 35%, 미국은 21% 늘었습니다. 튀르키예와 중동도 각각 100%, 70% 이상 늘어 여행지가 좀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외화 충전과 카드 발급도 급증했는데요. 한 피테크 기업에 따르면 특히 일본 여행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엔화 충전이 전체 67%를 차지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아서 일부 기능을 되돌리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90% 이상이 이용하는 게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근데 지난달 23일 갑자기 업데이트를 내놓으면서 친구 목록 대신 피드형 화면, 쇼폼 영상 기능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메신저라기보다는 SNS 같다라는 평이 좀 많았습니다. 예. 커뮤니티에는 업데이트 하지 마라는 경고글이 줄을 이었고 앱스토어에도 별점 1점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일주일 만에 100기를 들었는데요. 이 기존 친구 목록을 다시 첫 화면으로 되돌리고 추가 개선도 4분기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은 지인분들의 소식을 가까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쓰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어제 되돌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되려 1% 넘게 빠졌었습니다. 업데이트 이후 일주일 동안 따져도 5% 이상이 빠졌는데 예. 이 기간 시가총액만 1조 원이 넘게 증발한 겁니다. 오늘은 다소 반등을 했는데 이용자 불만과 시장 불신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카카오 주가도 당분간은 톡 개편 전략에 따라 움직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개편을 주도한 홍민택 카카오 최고 제품 책임자는 소통 부족을 임직원들에게 사과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래픽 같은 지표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떻게 개선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쏙쏙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